오늘은 이미 공지를 해드린 대로 어, 제안서와 면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제안서에 관한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합니다만 서류를 만드는 그 방과후 기타 등등 모든 그런 면접을 앞둔 서류들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류를 준비한다라는 게 아니라 면접과 그 플러스 향후에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쌤들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제안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공이 면접에서 하셔야 될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다. 결국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서 면접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요약해서 스스로 명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좋은 것과 그것을 실제 읽는 사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착각일 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 몇십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신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으나 정직하게 뚝뚝뚝 잘 컸다는 그런 얘기들을 쓰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막 웃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안 썼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제가 여덟은 다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쓴 얘기 또 쓰고 세상에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결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본인께서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특히 이 학교의 방과후 강사, 이 과목의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에 관한 그 과정을 정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정말 맨 위에 있는 한 줄이 결국 그 면접관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글이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글과 면접은 동일하다. 같다. 그 준비가 그 준비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안서 그리고 면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면접에 관한 이야기까지 얼마나 제가 드릴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면접 자체만 해도 실은 제가 일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거의 2~3시간 동안 하는 강의인데 이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사례별 강의 있잖아요. 면접 족보 맨날 제가 그 면접 족보를 올려놔 드려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는데 그것이 한 30~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면접 족보 외에 또 우리 방사에 올라와 있는 또 족보 면접 사례 질문들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 사례와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하는 거로 할게요. 아마 그래야 1시간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8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안서에 대한 강의, 방과후 학교 취업을 위한 제안서 강의와 면접에 관한 아마 개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접이 좋은 면접인지, 면접에서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떨어지는 면접, 붙는 면접, 10가지를 했는데, 그것에 관한 강의를 오늘 중에 할까 합니다. 떨어지는 면접에 관한 10가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붙는 면접 10가지에 관한 부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한번 1시간 내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강의는 드렸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핵심에 관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에 했었던 강의를 들으시고요. 결국 오늘 제안서에 관한 부분의 핵심은 결국 제안서는 내 강의가 도대체 그러니까 내 교실 운영에서의 차별성과 강점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프로그램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내용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적을 데도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야? 당신은 그러면 교실 운영의 노하우는 뭐야? 강점은 뭐야? 참여성이 뭐야? 아무리 적으려고 해도 적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 제안서에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안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이 돼서 강사가 됐을 때 이 수업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준비, 그것에 관한 엑기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냥 대충 적지 마세요. 대충 뭐 적을 수도 없겠지만 결국 1년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부분이 다 정리된 다음에야 제안서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업체들, 컨텐츠 업체들, 학원들이 만들어준 제안서를 가지고 여기서 낸다? 그걸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결국 제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배우고 콘텐츠 업체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1, 2년? 그 1년이에요. 결국 커리큘럼 자체를 그것을 적용을 하되 결국 거기에다가 운영과 관리의 노하우 그리고 교실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결국 그건 제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도화하고 그것을 가시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것이 돼요. 그게 훌륭한 강사이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무 멀리 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내 컨텐츠가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학교도 뚫을 수 있고 학교도 극복해낼 수 있고 많은 업체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마다 늘 얘기하거든요. 잔소리 겸해서 결국 여러분께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자기께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방과 강사를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방과 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해요.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비교되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뭔가 아웃풋이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할 때 결국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올해 내가 남을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남을 때 결국 오늘 여쭤봅니다. 그럼 본인 것은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본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여쭤봐요. 저도 강의할 때 맨날 당연히 교환도 있죠. 교환도 있고 모두 있죠. 근데 저는 남의 교환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 경험이 없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시작이 뭐다? 제안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안서를 만들 때 제안서와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늘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결국 그 강사 선발 기준이 있고요. 프로그램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려주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 선발 기준과 그리고 강사 선발 기준이 있는데 제 기억에 한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것이 기본술이 5가지예요. 잘 보세요. 창의성과 창조성, 적절성과 실천 가능성, 단계별 활류의 강화, 수준별, 그리고 소재가 적성과 진로입니다. 이 소재가 적성과 진로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방과후 강사의 차별성에 있어서 특기적성 플러스 진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방과후가 대한민국 공교육에 유일하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라도 이것을 잡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소질과 적성과 진로라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선정 기준 그리고 강사 선발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선발 기준과 강사 선발 기준이 5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창의성과 창의성, 이거는 강사 선발 기준이에요. 적절성과 실천 가능성, 이것도 강사 선발 기준입니다. 단계별, 수준별, 소질과 적성과 진로는 프로그램 선발 기준입니다. 도대체 강사를 어떻게 창의성과 참신성으로, 뭐로 창의성과 참신성을 판단할 거냐는 거지. 적절한 강사가 어디 있어? 적절한 강사라는 게. 실천 가능성한 강사?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거야?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고 검사하고 비교하실 거냐는 거죠. 결국 이력서 플러스 뭐예요? 자기소개서. 결국 뭐예요? 제안서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 3가지 서류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이 5가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서류에서 보고 싶은 것과 면접에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드렸었죠. 안정성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전문성이 있는가? 정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보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관한 부분이 결국 창의성, 참신성인데 결국 차별성에 관한 부분 대부분 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다 실천 가능성이 있죠. 결국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성 어디서 찾아야 된다? 진로에 관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차별성에 관한 부분은 결국 뭐로 차별성이냐? 교실 운영에 관한 차별성입니다. 프로그램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업체 걸 그대로 쓰실 거면 다 똑같아요.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차별성인데 그 교실 운영에 관한 그 차별성에 관한 부분은 어디서 나타난다? 제안서에 나타난다. 굉장히 명료하죠. 근데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학교는 제안서를 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업체들에 끼어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제안서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제안서를 낼 때 그 학교가 난 안 받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학교는 다 받아요. 근데 업체도 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 내실 거예요? 내셔야죠.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컨텐츠로. 빳빳한 인쇄지의 화려한 디자인 이런 거 우리 못 만들잖아요. 결국 컨텐츠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고 정말 한 번 정도 더 그거 들고 학교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업체 맨날 우리 욕하잖아요. 업체놈도 욕하는데 그 업체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걔네들을 활용할 거예요? 업체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디비주얼이라고 제가 영어도 썼습니다만 결국 차별화에 관한 부분을 개인적 어떤 차별화에 관한 부분은 프로그램 그리고 제안서에 있다라는 말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 업체와의 차별화입니다. 이러려고 한다면요, 일단 업체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내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업체들이 만들어준 왜 코딩이냐, 왜 로봇이냐, 왜 공예냐, 왜 건축이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뒷 배경이나 이론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들이 거를 넣을 수 있겠죠. 커리큘럼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건 다 똑같아요. 아까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나? 결국 프로그램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지들끼리 다 서로 좋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물론 차별화된 것도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쌤의 몫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가 결국 쌤의 목적,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강사가 책이 나빠서 교재가 나빠서 애들 못 가르칩니까? 결국 쌤이거든요. 프로그램 그러면 영어로 프로그램이 나빠서
애들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쌤의 몫이에요. 학교에 가셔야 되는데 애들이 줄어요. 쌤의 몫이에요. 왜 죄송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활성화법, 교수법 정말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결국 차별화에 관한 부분이 있다. 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장점이 먼저예요. 그리고 진로와 직업에 관한 부분을 쓴 건 뭐예요? 목표를 정하라고요. 코딩이 좋다. 이게 뭐예요? 코딩이 좋아서 뭐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게 뭐 미래 뭐 외국의 오바마가 하라고 했다? 그게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업에서 결국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것에 관한 명확한 자기만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교육자로서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힘들어요.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린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웃기고 있네, 뭐 당신이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해? 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가지 마세요. 뭐 그런데 뭐하러 가요? 그럼 그냥 알바니 선생님 쓰시라고 하고 그냥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교를 가세요. 그런 데는 있습니다. 네, 그런 선생님을 찾는 학교도 많고요. 네. 목차서부터입니다. 총 겉표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서 10페이지 정도로 만드세요. 네. 그리고 PPT 못 만드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PPT 컴퓨터 못 하셔서 방과후 가서 못 하십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못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해야죠. 50 넘었어요. 50대, 60대 방과후 가서 하시고자 한다면 PPT, PC, 모바일, 핸드폰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력서, 경력, 이력서 왜 또 만들어? 이력 또 페이지 왜 만들어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배경, 교육의 목적, 철학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철학을 반드시 정립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수업, 이게 궁극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2페이지 정도 만드세요. 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인 1년의 프로그램, 그리고 뭐가 장점인지, 그리고 1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만들어줬다면 내 50분, 45분의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재, 교구가 있다면, 그리고 효과와 기대.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만들 것인지, 나는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지, 결국 그 아이는 내 수업에서 어떠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관한 목표를, 그리고 그 효과와 기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억은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 경험으로 이뤄서 채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경험이라도 쓰시라.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삼아 우리 방사에 세미나 온 선생님들 세미나 있었을 때 끝나고서 막 사진도 찍으세요, 셀카 찍으세요, 이런 농담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막 아이들 그냥 스터디 모임하거나 또는 아이들 재능 기부할 때 선생님들 좀 연출된 사진이지만 가르치는 이런 사진 좀 찍어서 가지고 있으라. 결국 뭐에 쓰겠어요?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경험력이 없으면 경험치, 시상, 여러 가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글로 적어낼 수 있는 게 없다면 이미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안서라는 거죠. 한 페이지, 첫 페이지는 나를 부각하는 페이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없으면 경험을 써라. 그래서 개인 신상, 다시 한번 학력 이런 것도 깨끗한 페이지, 깨끗한 그 표로 해서 다 정리하고 그 빈칸들에게는 사진을 붙여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건 누가 더 필요하다? 미경력자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관한 샘플은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또 하나 배경입니다. 결국 제안서를 우리가 들고 가기도 하죠. 들고 가기도 하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왜 개설해야 되는지에 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저는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글에 보게 되면 요리든 과학이든 요리 같은 경우도요.
제가 그런 것을 뭐 찾아보면 요리가 단지 아이들의 그냥 요리에서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수많은 감각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술적인 감각, 과학적인 감각,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것들, 사회성, 그리고 이것을 통한 예술성,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막 박사들, 이런 분들이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필하세요. 구글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페이지 하나를 또 정리하는 건 뭐냐? 여러분 수업 첫 시간에 처음 만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관한 이야기, 첫 시간 어떻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 교수법 때 할 수 있는지, 시간이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첫 수업할 때 여러분들, 물론 아이들은 요리를 하러 왔고, 공예를 하러 왔고, 과학을 하러 왔고, 컴퓨터를 하러 왔지만, 내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한 자긍심과 명분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수업 때 제가 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내일 가게 되면 선생님이 뭐 이쁠까, 뭐 남자일까, 여자일까, 물론 뭐 전화통화도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여자일지 남자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쁠까, 잘생겼을까, 뭐 무서울까, 재밌을까,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인사하고 나서 칠판에서 자기 이름 쓰고 나서 야 수업 들어가자, 이런 선생님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결국 첫 수업에는 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 수업에 대한, 과목에 관한 소개가 있어야 돼요. 이 수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십시오. 그래서 와, 정말 내가 받는 이 수업 진짜 대단하구나. 나 대충 그냥 재밌어서 재미 때문에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었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이것 자체가 뭐야? 선생님들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감까지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 관한 부분도 철저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배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교육적 목적 도대체 왜 하는지, 학문적이다, 교육학적이다, 아동학적이다, 사회학적, 여러 가지 썼지만 결국 내 수업에 관한 목표를 적는 거예요. 요리라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죠. 요리도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의 개발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사회적으로 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또 창의적이 부족하고 또 역량학적으로도 아이들이 편향되어 있는 또는 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요리다.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른 식단, 바른 건강한 아이를 만들 것이고, 미래 요리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것들도 나는 주고 싶다. 내가 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 교육적 목표를 두고서 나는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 나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사회성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난 가질 것이고, 요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적인 것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채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막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스스로 만든 요리에서 채소를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저항감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물론 여러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두자라는 거죠. 명확한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내 수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이런 목표에 관한 부분이 면접 때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업입니다. 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 면접 때 여러분의 강점이 뭐예요? 선생님의 차별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수업은 뭐가 있을까요? 농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농담을 못하겠네. 그런 얘기들. 내 수업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결국 이 시간에 당신의 수업의 강점, 차별화에 관한 얘기는 결국 수업에 관한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수업은 이렇다. 내 수업은 이런 차별성이 같다. 왜? 근데 왜 그런 차별성이 갖는 거예요? 왜? 나는 교육적 목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목표와 프로그램 간에 또는 내 수업 운영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은 1년 프로그램에 관한 아까 어떠한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준별, 단계별이 있었죠. 모든 프로그램은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보여줘요?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력서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결국 제안서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에서 그것을 도식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업은 내 프로그램은 뭐다? 단계별로 되어 있다. 또 뭐다? 수준별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1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1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50분 수업에 관한 차시별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교육할 때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요 48번 수업에 관한 50분짜리 차시별 계획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내셨어야 돼요. 지금도 내십니다. 지금도 내시는 학교들 당연히 내셔야 되는 겁니다. 차시별 계획서를 만드는데 5분 단위로 전 쪼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입, 인사, 또 인사를 한 다음에 지난주에 했었던 수업을 다시 리뷰하고 이번 주 수업에 관한 오늘 수업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에 관한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모든 별로 다시 한번 아이들과 토론과 협력 수업을 하게끔 하고 협력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하게 하고 발표를 하게 나면 그것에 관한 평가를 아이들 간에 또는 팀별 간에 하게 하고 그것에 관한 부분을 선생님이 그것을 관한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수업에 관한 부분을 예고하고 마무리 수업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꼭지가 벌써 7개에서 8개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관한 부분을 다 5분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 수업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그렇지만 5분, 막 50분 빡빡하게 막 준비를 했는데, 했더니 30분 만에 하고 20분이 남았어. 또는 했는데 지금 수업이 반도 안 했어.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차시별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시별 계획서 안에 내 수업의 장점이 있어야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도입 수업에 있어서는 나는 놀이 수업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 수업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수업 또는 모든병 수업을 적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 수업 속에 나온다고 한다면 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글 속에 제안서로 만들어 보면 면접 때 당신의 강점이 뭐예요? 참여성이 뭐예요?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계속 말씀드리죠. 제안서를 만들 때 단지 그냥 선발되기 위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제안서가 아니라 실제 수업을 하기에 있어서 나의 준비가 이 안에 녹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실 거라 믿어요. 업체가 이런 걸 주거든요. 하도 이 강의를 했더니 업체들도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저 때문이라고 제가 강의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한 것은 업체가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걸 뭐 욕할 것도 없고요. 결국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예요?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와 교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해요. 그리고 교재 소개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통신문 나갈 때 당연히 적어 나가야 되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단지 말고요. 프로그램 소개서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할애하는 부분이 교재와 교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교구는 모든 심사, 면접관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에 관한 부분 당연히 적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A라고 하는 제품인데 B와 비교해서 내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 그러면 당연히 싼 데로 간다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내가 훨씬 더 나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업체, 로비, 이런 거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조금 더 비싼 것에 관한 의미를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싼데 이것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논리가 있으셔야 되고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나는 업체가 여기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의 것이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효과가 기대입니다. 앞편의 철학,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철학에 관한 이야기했다면, 프로그램 목적을 적어놨다면, 여기선 정말 여러분의 철학, 교육적 철학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공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와 직업에 관한 연계를 통해서 나는 미래 직업관, 미래의 어떤 진로에 관한 것을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매듭을 줘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관한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늘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제 이 제안서를 다 들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 이 그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쓰셔야 돼요. 제가 중국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어인데, 자, 보세요. 제가 얼굴을 좀 가릴게요. 어차피 이거 보고 싶으시다니까.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그 느낌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10년 동안 뭘 했다. 내가 한 것들에 관한 이력과 경력도 그리고 자격증, 시상 이런 거 쫙 줬습니다. 이미 이력서에 있지만 한 번 더 줬고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한 장 만들면 이력서에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커버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뭐 이런 거 읽겠어? 뭐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뭐 적을 필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목적에 대한 뒷 배경입니다. 정말 많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다. 또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을 해낸다. 이런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 근데 적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있었던 학교들의 실제 사례를 적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 20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40명이 되었다. 뭐 A라는 초등학교가 그리고 A라는 초등학교에서 내가 평가를 받았는데 90점 이상은 내가 5년 동안 내내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적어도 되겠죠. 그런 자랑을 하나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거는 뭐 다른 회사 거니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1년에 관한, 커리큘럼에 관한 또 강점도 적었고요. 프로그램에 관한. 이게 바로 이제 그거죠. 내 50분짜리 수업. 내 차시별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이게 차별성이 있다. 막 이런 것들에 관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신나는 챈트로 재밌게 수업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활동과 역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또 교육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바로 사실 면접 때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늘 말씀이지만 본인들도 어떤 수업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방법을 못 찾는 게 공교육의 우리나라 늘 얘기해요. 60년 교육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건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고 교재에 관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업에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도 되는 거고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언도 해도 되고요. 또 이런 선언과 목표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특히 이 내용 자체가 저희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지원 동기 이런 것에 한 줄 여러분들 또 쓰셔야 되잖아요. 결국 이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말씀드렸죠. 수업이 끝날 때 면접 끝날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면접을 성의 있게 하는 학교들. 그런 데들은 10분, 20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묻거든요. 그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교육적 목표.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을 떨어뜨리겠어요? 어떤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드려서요. 제 말씀. 예, 이게 맨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로서나 자기소개서, 제안서 공의, 면접, 그리고 향후 내가 운영할 정말 내 교실에서 할 계획에 관한 부분이 다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이로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결국 나를 표현하는 그리고 면접에 나를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제안서는 내가 어떤 수업을 할지에 관한 것과 내가 어떤 교실 프로그램과 교실의 운영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안서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송합니다. 교육적 철학과 어떤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방향성은 결국 내가 지원 동기와도 연결되고 내가 맨 마지막 어떠한 그 이유로 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는가, 교실을 운영하겠는가에 관한 마지막 필살기의 나의 멘트, 나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자